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리뷰인데요. 뭐 일도 있었고 뭐 약간 뭐 소강기 같은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영화도 뭐 제가 리뷰할 만한 영화가 많이 개봉하지 않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한테 평소에도 생각했던 그 머릿속의 생각, 재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또 남의 말로 들으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뭐 리뷰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작품부터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영화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노바디 2고요. 이 노바디 2는 그 아는 분들은 알고, 그러니까 1편이 있었으니까 2편이 있을 거니까요.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액션 그 장르가 약간 뭐 그 저연령층보다는 좀 중년의 좀 장르같이 됐어요. 이게 노바디라고 하는 영화의 그 액션 히어로는 기존에 이제 뭐 뭔가 좀 잘 빠진 젊은 뭐 이런 단어랑 좀 거리가 먼 중년의 그 사실 갱년기를 겪는 남자의 컴플렉스를 다루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좀 판타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액션 영화 하면 떠오르는 건 이게 사실 한국에서 흥행 대박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의 관객층이란 건 대부분 청년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장르 자체가, 액션 장르 자체가 남성 취향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년이 즐길 만한 그 연령대 주인공도 그렇고 뭐 그런 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환영받지는 못할 테서 그뭐 크게 성공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일종의 최근 들어서 이 장르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니 역시도 뭐 사실은 그렇게 한국에서의 흥행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 적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드와이드 수익이 다른 나라에서는 크기 때문에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만요. 이 노바디는 은근히 존윅과 연결되어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물론 세계관은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이 원작은 2021년도에 나온 노바디라는 작품이죠. 뭐 아무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 1편과 2편은 모두 오프닝 시퀀스가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수사관으로 보이는 듯한 인물이 이 주인공 헬 허치먼셀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리고 이제 뭔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몸이 망가져 있는 허치먼셀이 여유를 부리면서 뭐 노바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1편은 그 고양이를 품에서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2편에서는 그 늑대개랑 같이 앉아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2편임을 강조하는 그런 오프닝 시퀀스로 시작을 합니다. 노바디는 사실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좀 이야기를 특유의 이제 그 블랙 유머스러운 그런 농담으로 버무리 있는 액션 시퀀스 영화라고, 액션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각본가 원안자는 존윅의 각본가였던 데릭 콜스테드입니다. 데릭 콜스테드는 3편까지 각본에 개입을 했고요. 4편에서는 이제 원안만 제공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뭐 어른들의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바디가 2021년도에 이 데릭 콜스테드의 작품이고요. 사실 두 작품의 원형적 구조는 비슷합니다.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사실은 이제 무시무시한 세계에 몸담고 있는 세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존윅 시리즈죠. 그 남자를 건드리면 안 됐는데 그 남자를 건드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노바디도 마찬가지인데 이 헨리 맨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뭐 그런 나름의 서사구조적 재미가 일치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1편의 일단은 감독이었던 이 노바디의 4년 전 2021년작의 감독이었던 일리아 나이슐레르는 이 그동안 이제 최근에 공개된 게 아마존 프라임에 공개되어 있는 국가 원수인가요? 국가 수반인가? 하여튼 헤드 오브 스테이트라는 영화로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가 된 영화를 연출했더라고요. 뭐 이 영화도 평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상 아직 감상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하드코어 헬리라는 1인칭 시점의 액션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출신의 감독이죠. 뭐 원래 영국 태생,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영국 살다가 다시 러시아 갔던 이런 인물입니다. 일리안 아이슐레르. 어쨌든 이런 감독이고, 이 편의 감독은 티모 타잔토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의 연출을 많이 한 감독, 인도네시아 출신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넷플릭스에서 이 사람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빅4라는 인도네시아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 2018년 영화죠. 역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헤드샷 이 작품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살벌한 그 액션 영화를 많이 연출한, 그러니까 되게 19금 액션 영화, 폭력 수위가 상당히 강한 영화들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뭐 코미디 영화들 이런 걸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근데 뭐 액션 하나에서만큼은 성과를 낸 감독으로 알려져서 아마 이 헐리우드 영화의 연출도, 속편의 연출도 아마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간 액션 이 고수들 사이에는 자기들 장르만을 즐기고 이제 약간 연결고리 같은 게 사실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쪽에 관련된 이 노바디 시리즈와 조닉 시리즈에 연관된 인물이 살짝 섞여 있다거나 뭐 제작에 연관되었거나 이런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액션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주목해서 봐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티모타 잔토의 헤드샷이나 뭐 밤이 온다 이런 영화 살벌한 영화이긴 한데 액션물로서는 이제 아주 그 하드코어죠. 그 끝까지 달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또 액션 영화적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한국의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들은 아닙니다. 너무 잔혹하게 묘사들이 돋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의 잔혹한 묘사 같은 것들은 요즘 현대 액션 영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 액션 영화에서 이미 현대 액션 영화도 일종의 호러물 같은 좀 유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러물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결이 다른데, 그 이제 이 영화 자체를 이제 놀이로 여기는 그런 그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그 미국에서의 뭐 그런 문화처럼 현대 액션 영화들도 좀 키득거리면서 보는 뭐 그런 재미로 보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장르를 아는 사람들이 뻔한 이야기지만 그 장르의 변형을 즐기는 좀 디테일한 면을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사실 조닉 시리즈 같은 것들도 뻥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뭐 무협 영화의 무협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처럼 사실 노바디도 한결 조금 그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는 미국의 뭐 내셔널 램프스 뭐 베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미국 특유의 그 괴짝 코미디 영화들, 가족 코미디 영화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코미디 영화의 요소를 이제 좀 노바디 2편에서는 좀 더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편도 뭐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1편은 조금 더 이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강했고, 이 허치 맨셀이라고 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1편에서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2편에서는 장르적으로는 그 헐리우드의 그 요란한 그 20세기 코미디 영화들, 20세기 한 80년대, 90년대 코미디 영화의 요소들을 노바디 2에 녹여서 특정한 장소로 가서 펼쳐지는 일종의 소동극의 형태를 액션물을 푼 케이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장르적 유의를 별로 즐긴다고 보기 힘든 한국의 평론가들의 평점은 좋지 않은 거고요. 2개 반 정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장난으로 여기고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서구의 평론가 쪽의 평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적어도 아마 뭐이 영화를 놓고 뭐 별 4개를 논할 평론가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을 거고, 한 3개 정도로 아마 세계에서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코미디 이렇게 보는 감독 경향이 아마 서양 쪽에 좀 더 경도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팝콘 무비로서로 그냥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볍게 볼만한 영화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마 이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밥 오덴커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 배우가 2021년도 노바디 이전엔 그 액션 히어로가 된다는 상상을 하기 사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케이스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암 니슨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액션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지한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계속 B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액션 장르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거의 이제 70대가 되셨는데
밥 오든커크도 사실 이제 연령상으로 보면 60대 정도 되는 인물이고요. 사실 이 배우는 그 베터콜 사울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피노프 시리즈에서 크게 이름을 얻었어요. 원래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이 있죠. 과학 선생님이 이제 쉽게 축약을 하면 마약의 이제 대부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시리즈물에 이제 변호사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명성을 얻었고, 그 전까지 사실은 SNL 등에서 코미디 작가로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도 오든코크는 이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평범한 이미지에, 그리고 이제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사실 상당히 좀 거리가 먼 뭐 그런 인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시리즈물을 다 챙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이미지를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약간 이 시리즈물의 제작자이기도 한 밥 오든커크는 아마도 그런 이미지로 영화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제가 1편을 다시 돌려봤는데요. 1편에서는 그 갱년기 남성인 허치 만셀이 그 강도를 당하는데, 그 강도에서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주변에 약간 조롱을 받죠.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남자라는 생각에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힘을 쏟기고 있었다라는 성격을 보여주고요. 자기의 일터였던 직장에서 러시안 마피아들을 모두 제압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고요. 사실은 밥 오든커크 이 허치 만셀 집안 자체가 그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연기하는 데이비드 만셀이라든가 평소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약간 은둔자 캐릭터인 해리 만셀, 르자가 연기하죠. 이런 인물들이 모두 사실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편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영화 되게 심플하고 그냥 부담이 없게 애초에 만든 영화입니다. 90분밖에 상영 시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 지점도 에서는 아예 허치 만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종의 전문 킬러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분히 그래픽 노블적인 설정이고, 그러니까 영화는 그 1편을 의식해가지고 2편에서 앞부분에 오프닝 전과를 비슷하게 합니다. 월화수 목금 하면서 1편에서는 되게 평범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구박이나 받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다면, 4년이 흐르니 지금 현재는 1편의 활약상에 통해서 러시아의 은퇴 자금을 모두 정부기관이 탕감해주고, 대신 극히 위험한 임무를 매일매일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 허치 만셀의 일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 장면이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약간 이제 그래픽 노블식 블랙 유머를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평범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임무였다, 이런 얘기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고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빼앗아 와야 되는 액션 시퀀스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 허치 만세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중년 가장들의 진짜 온갖 판타지가 다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액션이나 폭력이 그 판타지이기는 어렵겠지만, 뭐 사실 뭐 산다는 건 투쟁 같은 거니까 액션으로 치환을 해보자면, 폭력으로 치환을 해보자면, 이건 어차피 액션 영화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밥벌이를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빚진 막대한 빚을 허치 만셀은 갚아야 되는데, 가족들은, 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그 사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사랑을 하고 있는 마음은 좋은 남자니까요. 사랑하고 있으나 그 둘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이제 제안을 하다가 이제 아들이 운동하다가 다친 모습도 이제 늦게 발견하게 돼. 맨날 밤늦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야근을 해야 되고 늦게 들어오는 남자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약간 시큰둥하지만 친데레 같은 아들의 그런 다친 모습도 이제 늦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이 배우도 이제 코린 윌슨입니다. 코린 윌슨은 이제 얼마 전에 글라디에이터 2에서 1편과 2편의 가교 역할을 했던 배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원더우먼의 아마존에스의 수장 역할도 했고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어쨌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제 중년 부부가 그렇듯이 뭐 같이 잠자는
사이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사랑은 좀 그 남녀간으로서의 사랑은 좀 식어 있는 갱년기 상태인 거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뭔가 미진해 보이는 걸 이제 부인은 느끼고 이제 허치 만셀은 어디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든 가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또 임무를 아까 수행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 시퀀스, 액션 시퀀스를 또 수행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는 이렇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풀기 위해서 어쨌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는 역시 이 별도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연기하는 데이비드 만셀입니다. 크리스토퍼 로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백투퓨처의 그 괴짜 박사님이 이 크리스토퍼 로이드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게 86년도 영화 얘기니까 뭐 저랑 동세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가는 마을 이름이 플러머빌인데 크리스토퍼 로이드 플러머빌이라는 건데 이 플러머빌이라고 가는 이유는 뭐 되게 좀 영화적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이 어렸을 때 이 해리 허치 만셀이 이 아버지랑 유일하게 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는 공간이 휴가를 딱 한 번 갔던 데고 그 한 번 갔던 데가 바로 플러머빌인 겁니다. 자, 플러머빌인데 여기가 이제 뭐 그 좀 역시 또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 플러머빌은 사실 알고 보면 겉에 있는 평화로운 미국의 이제 올드스러운 되게 레트로스러운 옛날에 뭐 평화로운 그런 좀 미국 마을 미국 휴양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영화의 전개고 뭐 그 정도는 예고편에 다 나오니까요. 뭐 영화는 사실 그렇게 해서 뻔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휴가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휴가가 나온다면 되게 지루한 영화가 되겠죠. 이 영화는 액션 영화고요. 누군가 죽는 영화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 공간에 가서 행복하게 보내자라고 하면서 갑니다만 처음부터 꼬이죠. 꼬이는 거는 이제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쿠폰을 받게 됩니다. 쿠폰을 받아서 뭐 이제 오락실 뭐 저기 뭐야 그 도너츠 쿠폰을 받았다가 다시 또 오락실 쿠폰을 받아서 오락실에 가는데 아들 레미가 시비가 붙고 아들 레미가 이제 싸우다가 이 경비원 같은 친구한테 시비를 또 내서 쫓아내 버리는데 이 아들 레미가 싸우는 상대는 이 마을의 경찰서장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행위가 우리의 허치 만셀의 뚜껑을 열어버리게 되는 거죠. 눈빛이 달라졌죠. 이게 마지막 행동에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허치 만셀이 이렇게 참으라고 아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이제 밥 오든커크는 실제 나이가 이제 60대 정도 되어서 되게 일상에 되게 처져 있는 인물이었고 1편은 그런 되게 평범해 보이는 좀 회계직을 맡고 있어 보이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허치 만셀이 사실은 막강한 상당히 재능 있는 킬러였다는 거고요. 그 킬러였다는 설정을 가지고 이 편에 가지고 오는 거죠. 자, 허치 만셀이 지켜야 될 대상은 되게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을 전체는 사실 악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호르스러운 모두가 뭐 귀신 잡혔다는 건 아니겠지만 바로 오락실에서 액션 시퀀스가 보여지고 허치 만셀은 또 역시 과다한 폭력 영화스럽지만 과도한 폭력이고요. 사실 이 영화는 세컨드 유니트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스턴트 코디네이터들의 참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연출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 미국 영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점은 아니고 존윅보다는 좀 스몰 사이즈지만 이 영화 제작 규모가 한 2,5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미국 영화 치고는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1편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좀 커진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정도의 흥을 한 영화였던 거죠. 예산보다는 꽤 번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2편이 나오게 된 건데 역시 또 이 지형지물 같은 걸 막 활용해서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고요. 동네는 뭐 이렇게 보안관조차 악에 물들어 있는 동네라는 얘기였어요. 약간 또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줍니다. 옛날에 뭐 8, 90년대 액션 영화들에 보면 마을에 벗어 어쨌든 한 장소에 좀 아이러니한 공간에서 이제 몰아서 마지막에 대결전을 펼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도 이 유원지 주요 배경이 되는 유원지가 이제 영화의 공간의 액션 영화고요. 이렇게 엄마가 사격을 잘하는 것도 나중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클라이막스까지 가야 되지만요.
자, 어쨌든 그 경찰서에서는 의외로 이 동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까 그 싸웠던 아들이랑 싸웠던 친구의 아버지가 이 동네의 대장인데 그냥 보내라. 그래서 가요. 보내라. 그래서 가가지고 나머지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죠. 휴가를 이제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감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좀 더 정치적 역학관계가 엮여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 실제로는 그 싸움의 빌미가 됐던 친구네 아버지는 진짜 찐보스가 아니었고 오히려 좀 약간 부분이 있다. 뭔가 좀 그 소통의 창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 좀 돌려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이게 이 사람은 그 이 평소에 허치만세 주인공의 이제 직장 상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비밀 정보 기관에 속해 있는 뭐 비밀 요원 같은 존재고요. 허치만세는 이제 손에 이제 트럼프의 표식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표식이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그 1편에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삭제 영상에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장해서 이 허치만셀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에 대한 설명 왜 등장했는지가 이제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고요. 이건 중간에 허치만셀이 휴가를 갔다가 이게 좀 이상한데 꼬였는데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거기 그 동네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예. 뭐 마약과 부패경찰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미국적 밑도 끝도 없지만 미국적 설정이고 얘네들은 다 악당이라는 설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그 우리 샤론 스톤이 오랜만에 우리 등장하셔가지고 샤론 스톤은 뭐 역시 또 옛날의 추억의 배우인데 요즘 배우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원투적 본능이라는 전설적 영화의 주인공이죠. 실제 찐 보스는 렌티나라고 하는 샤론 스톤이 연기하는 인물이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편에 등장했던 러시아 마피아의 그 사이코패스 버전 그 마피아의 율리아라고 하는 그 마피아의 이 중부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배경이 이제 미국 중부의 어떤 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배경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오리배 시퀀스도 실제로 이제 오리배 약간 가짜 오리배인데 보통 오리배라고 하는 거는 그 관광지에서 이렇게 수륙양용으로 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배 톡톡배에다가 오리를 올려놓고 오리배라고 이제 우기는 동네에서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인데요. 사실은 이제 얘들도 그 원래는 그냥 곱게 보내주라는 진짜 그 원래 그 경찰청 보스의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엉키게 되면서 덤볐다가 아작이 납니다. 작살이 나게 되면서 우리 이 밥 오든 그 허치만세를 이제 건드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영화는 얼로 가겠습니까? 별일 아니었었는데 원래 1편에서도 허치만셀과 러시아 마피아가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원래 허치만셀을 각성하게 만들었던 것도 그냥 좀도둑이었습니다. 좀도둑이어가지고 허치만셀이 그냥 얘가 벌써 쫄았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건드리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애들이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 승질이 나 있는데 화는 안 풀렸는데 러시아 마피아 애들이 술 먹고 깽판 치다가 이제 허치만셀이 박살을 내버리는 뭐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건드리지 않았어야 될 거 가족이죠. 우리 가장한테는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가족을 건드린 거죠. 가족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허치만셀을 폭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거지를 박살을 내고 박살을 냈으면 이제 여기를 박살 내면 이제 누가 문제냐면 아까 찐 보스인 렌티나 샤론 스톤의 세력과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샤론 스톤이 영화 중반부쯤에 이제 등장하는 시퀀스거든요. 이게 깨깨거리고 있는 게 카지노판에서 속이고 있는 손님의 손을 갖다가 칼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깔깔거리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여준 뭐 그런 장면입니다. 요 그룹이 이제 좀 핵심 코어 계열이고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셀 가족과 싸우게 되는 뭐 그런 구성의 멤버들입니다. 이 둘은 아마 그 레즈비언 커플처럼 설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우가 그 다니엘 번이라고 하는 액션 코디네이터 겸 배우인데 이분이 1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제작자인 밥 오덴커크의 그 일종의 트레이닝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이 되게 추억의
적게 하는 옛날에 그 유원지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렌티나의 사병들과 이제 대싸움을 펼치게 된다는 얘기고, 그 싸움에 등장하는 것은 역시 르자가 연기하는 역시 이제 까메오처 등장한 해리 반슬이고, 이 사람은 1편에서는 총 들고 스나이퍼 룻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본을 갔다 온 설정을 해가지고 어쩐지 등장할 때부터 일본 설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검을 들고 진검을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반부는 1편보다 좀 더 확장된 버전의 그 부비 트랩식 씬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약자 소수의 상대가 다수를 상대할 때 부비 트랩을 활용하는 그런 액션 장면들인데 일종의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역시 크리스토퍼 로이드 홍도 옛날 저런 발칸포 같은 걸 들고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영화는 어쨌든 이 영화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투석으로 이 가족들이 무사하게 잘 마무리되는 이제 에필로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 가족 일종의 이제 중년 갱년기 아저씨 판타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영화는 영화라는 생각은 이제는 다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정보가 없던 시절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막 그런 설정이 나오면 뭐 그 옛날에 미국 형사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어느 정도 사실감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폭력적인 액션이 막 펼쳐진다는 건 일종의 영화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설정들을 좀 활용을 하고, 중년 갱년기 남자가 그 쌓여있는 가족들의 문제들을 폭력을 통해서 폭력이란 말인데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유의적인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런 이미지 자체를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테는 그 이 말이 어불성설인데, 어쨌든 간에 이 액션 자체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그것이 이 죽여나가는 대상 자체는 그냥 빌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 존재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본다면 뭐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좀 한국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들이 이제 OTT를 방식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좀 더 희귀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따지자면 뭐 이렇게 이성민 배우가 나왔던 뭐 보안관 영화가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그렇게 조금 희미해졌는데, 어쨌든 노바디 2는 이 중년임에도 액션 자체는 상당히 밀도 높게 굉장히 잘 연출을 해가지고 뭐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오락 영화로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리즈도 좀 더 보고 싶어요. 밥 오덴커크의 그 뚱하고 이게 되게 코믹한 상황이 되게 많은 영화예요. 사실 이제 코미디인데 사람이 죽고 죽는 이런 설정이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르, 액션 장르, 폭력 장르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별로예요. 근데 뭐 저같이 액션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좀 코믹한 설정들이 많은 영화인데, 이 허치만스는 늘 뚱한 표정을 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되게 피로해 보이는 얼굴로 보여주는 그 캐릭터성이 좀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성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족은 지켜지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은 다시 싹트게 되는 뭐 그런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뭐 어차피 판타지니까요. 중년 갱년기 남자들의 모든 폭력적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영화, 바로 노바디 1, 2입니다. 노바디 2 바로 극장 상영 중이시니까요. 그런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권할 만한 그런 오락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소아시네마였고요. 뭐 재미없는 다른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더 재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